네, 안녕하세요. 국제공인 파쿠르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파쿠르 제너레이션즈 코리아 대표 김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04년 겨울 때부터 파쿠르를 시작했고요. 올해로 18년 차입니다.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의 절친한 친구가 영화 야마카시를 보여주면서 파쿠르에 대해 알게 됐고, 그 친구 따라서 학교 구령대에 내려갔을 때 텀볼트라는 기술을 처음 시도했었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무섭고 잘 안 되더라고요. 40분 동안 난간을 잡고 계속 덜덜덜 떨다가 마침내 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해냈을 때 제 인생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었고, 그 감각을 계속 잊지 못한 채 지금도 계속 수련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파쿠르가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그 어떤 형식과 기준, 규칙이 없음으로 해서 모두 각자 자기 자신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근대적인 스포츠들을 보면 기준과 규칙 속에서 몸이 움직여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정해진 스포츠 룰대로 움직여서 오히려 자유로움이 많이 훼손되거나 그만큼 또 성취감과 재미도 많이 반감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파쿠르는 그 어떠한 제한도 없고 오히려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자유를 무궁무진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또 모두가 자유를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데요. 요약하자면은 제가 좋아하는 일이 덕업일치가 돼서 직업적인 일과 그리고 아예 삶, 라이프 스타일로까지 제 삶에 녹아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파쿠르를 하는 매 순간뿐만 아니라 파쿠르와 관련된 제 삶의 일터들이 꾸려지면서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그것조차 하나의 파쿠르를 하는 순간들이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은 추구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그게 지속 가능한 자신의 행복한 삶을 꾸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변 환경에 대한 여건이나 다양한 사람들의 인식들의 편견들을 많이 접하긴 하는데 다시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수련을 하면서 되돌아보니까 그것에 반응하는 제 자신이 장애물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위험에 내려와 다쳐 도둑질 운동이다 이런 여러 편견의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이 안에서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억울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한 감정들과 그러한 반응들이 오히려 제 자신에게 장애물이 되었던 순간이 들이 많이 있었고 오히려 지금은 그것을 제 스스로 다스리고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내공을 다졌을 때 그것으로부터 해방돼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내 자신을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파쿠르의 여러 힘든 시절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있겠지만 그것이 저를 도약할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언급한 대로 저는 굉장히 정해진 삶을 살아왔어요. 어린 시절에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곳에서 항상 공부하고 항상 정해진 학교에 가야 되고 흔히 뭐 대기업에 취업을 준비하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꾸리고 또 이제 관짝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련의 공장 같은 프로세스를 어렸을 때부터 지켜봐 오면서 제 자신이 죽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제가 유일하게 제 스스로 제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한 순간은 파쿠르를 하는 순간들이었고 그래서 제 자신이 스스로 심장이 떨리고 살아있는 느낌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그 순간은 오직 자기 극복을 하는 순간에만 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명사로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한때 리즈 시절에 이렇게 금메달도 따고 트로피들도 벽장 안에 이렇게 모셔놓으면서 내가 누구였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어 라고 과거형으로 명사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현재를 살아있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 제 자신의 상태에 맞게 자기 극복을 할 때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극복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저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체육관이 정말로 잘 되고 번창하고 많은 사람들이 팀으로 계속 협력해서 남아 있었다면 저는 지금도 체육관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내부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었고요. 개인적인 제 동기 중에 하나는 제가 그때 20대 중반이었거든요. 아직 선수로서도 활동하고 파쿠르로 더 많이 육체적으로 경험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항상 신사동 지하에 내려가서 하루에도 막 12시간 넘게 일을 하는 것들을 겪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오히려 내 스스로의 한계를 만드는 감옥이 된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은 것 같아요. 니체가 한 말인데, 심연을 본 자, 그 심연에 잡아먹히지 말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처럼 저도 어떤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좋아하는 일에 너무 빠져서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주변 관계들마저 영혼을 갈아 넣어버리면 아주 큰 희생을 치르겠구나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 이후로 체육관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제 스스로의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더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 몸의 나이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나중에는 이제 체육관을 차릴 생각이 앞으로도 있고요. 그래서 더 후배를 육성하고 또 제가 파쿠르를 경험해서 겪어온 여러 의미와 가치들을 후대에도 계속 전승하고 싶습니다. 현재 파쿠르 세계에는 여러 사설 자격증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세계 최초의 파쿠르 자격증은 어댑트 퀄리피케이션즈라고 해서 파쿠르의 창시자들, 즉 야마카시 멤버들과 1, 2세대 파쿠르 수련자들이 만든 자격 과정이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 의학회 나즘이나 AC에서도 인증하는 국제 공인 자격증이고요. 이 자격증이 생기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 2008년에도 그렇지만 많은 파쿠르 수련자들이 길거리에서 동영상을 보고 따라하다가 다치고 교육 시스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막 고분군투하다가 독학을 하면서 많은 사고와 부상이 이어졌어요. 또 그걸 보는 대중들의 인식도 많이 안 좋았고요. 그래서 창시자들이 많이 협심을 해서 하나의 어떤 올바른 가치와 의미를 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파쿠르 시스템을 도입하자 해서 완성된 게 어댑트 퀄리피케이션즈고, 다른 자격증과 가장 차별화된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자격증 과정은 일방적인 지식과 정보를 선생님 중심으로 전달하는 티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에 맞는 우리가 공교육에서 익숙한 시험 방식, 또 일반적인 선생님들이 전달하는 정보를 어떤 질문이나 해석 없이 그냥 옳은 것만 찍어야 하는 그러한 답습을 하는 방식이 자격증 제도의 대부분에 퍼져 있는 제도인데, 어댑트 퀄리피케이션즈는 토론 중심의 문화를 이어가고 있고, 두 번째로 티칭이 아니라 코칭을 배웁니다. 코칭이라 하면 선생님 중심이 아니라 수업의 참여자 중심의 수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참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어떤 걸 달성하고 싶은지 도와주는 역할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댑트 자격증 덕분에 한국에서도 많은 코치들이 많이 육성돼서 한국의 파쿠르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많은 리더들이 생겨났고요. 이러한 가치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커뮤니티의 가치와 그리고 코칭 중심 문화, 그리고 어떤 엘리트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참여자 중심의 문화를 계속 이어갈 겁니다. 저는 파쿠르라는 단어에 갇히지 않았으면 해요. 왜냐면 제가 처음 파쿠르를 시작했을 때 운동 명칭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시절인 만큼 그 단어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고, 파쿠르는 반드시 이러이러해야만 하는 형식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제가 좋아하는 움직임, 잘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날 파쿠르가 많이 상업화되고 스포츠화되고 미디어의 어떤 형식화된 룰로 작용하는 거 보면서 파쿠르는 반드시 이러이러해야만 해라는 규칙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게 오히려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와닿는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쿠르를 하는 다음 세대나 그리고 현재 파쿠르의 산업을 일구고 또 파쿠르의 꿈과 뜻이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은 지금처럼 계속 꾸준히 자기 자신의 내공을 갈고 닦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파쿠르의 시작은 그냥 집 밖의 주변 동네를 새로운 시선으로 자신의 어린아이의, 놀이하는 아이의 상상력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간단한 나무턱이나 주차장 방지턱, 벤치, 테이블, 이런 것들을 원래 정해진 역할과 기능대로 보지 않고 놀이하는 아이처럼 새로운 시선과 움직임으로 보고 한번 시도해 보려는 것, 그것부터가 이미 파쿠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길을 추구하게 되면 넓은 큰 숲을 봤을 때 하나의 생태계를 이룰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밤하늘의 달에 빗대어 표현을 하자면, 밤하늘의 달은 하나일 뿐이지만 그 달을 바라보는 달빛은 여러 사람들의 눈빛에 어리듯이 각자의 시선으로 그 달을 색칠할 수 있듯이, 파쿠르도 하나이지만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자유롭게 그걸 색칠했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맞고 틀리고 옳고 그름 없이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갈등하는 것처럼 보여도 살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호야, 18년 동안 수고 많았다. 앞으로도 파이팅 하자. 아까 제가 한 게 평가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고 싶고요. 스스로에게 어떤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앞으로도 더 고생하자고,
예. 제 개인적인 삶의 목표는 삶의 균형과 조화예요. 좋아하는 일과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파쿠르에 대한 사명감은 파쿠르를 통해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단기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파쿠르 전용 신발 브랜드 트라세를 점점 키워서 앞으로 자라나는 재능 있는 친구들을 후원해주고 싶고요. 국제적인 대회나 혹은 이벤트에도 제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단계까지 브랜드를 키우고 싶고, 나아가서는 파쿠르 공원을 한국에 꼭 세우고 싶습니다. 왜냐면 파쿠르가 점점 이제 자본화되면서 돈 없으면은 배우기 어려운 운동이 되는 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커뮤니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커뮤니티의 가치를 이어가려면 공적인 공간이 필요하고, 남녀노소 실력 상관없이 돈 있고 없고 떠나서 모두가 자유롭게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파쿠르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